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75%에 육박했다라는 국정감사 전에 배포된 자료가 오늘 나왔더라고요. 광주의 경우는 무려 80%에 육박하더라. 평균치입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던데요. 깡통주택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집을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부담이 된다고 해도 집값 안정될 때까지 전세로 거주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저희 쪽으로 접수해 주십시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다양한 투자 노선을 분석해 주시는 부동산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세화경제연구소 김정태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정태 이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궁금한 사항들은 전화 문자 주시면 됩니다. 일단 전화번호가 02-2077-6370번 열어두겠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6370 기억해 두시고요. 02-5161-4455번 문자입니다. 문자로 간단하게 남겨주셔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죠. 지금부터 열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 보내주시고요.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공부 조금 해보려고요. 어떤 이슈를 준비하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부동산 투자 전략, 오늘은 도시정비 사업의 성공 조건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핫 이슈다 보니까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도 좀 매번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곤 했는데요. 다시 한번 공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 사업, 이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 하나하나 이걸 추려내기가 참 어려워요. 자, 이사님 어떤 부분 우리가 눈여겨보면 될까요? 예, 도시에서 하는 정비 사업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4가지를 저희가 이제 조건별로 다 달라요. 왜냐하면 다 철거를 해도 조합원이 얼만큼 있는지, 용적률이 얼만큼에 따르는지에 따라서 사업성이 다 다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가상의 수익 투자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해 주시죠. 네, 우선 전제가 깔려야 되는데 이건 가상의 투자 시스템이기 때문에 머니투데이 마을에 10,000평의 100세대 노후 가구가 있다고, 그럼 그것들을 개발을 해야겠다고 우선 시스템을 짰고요. 2억의 험빌라가 있고 3억의 낡은 아파트가 있는 혼재지구를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건 절차가 시도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정비 계획을 이제 정비 계획에 따라서 이제 구역이 지정이 되고요. 구역이 지정이 되면 조합 설립을 하고, 근데 조합 설립 전에는 무슨 조합 추진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분양 신청, 착공 및 준공, 이렇게 말로 하면 9단계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시간으로 치면 한 10년 정도 걸릴 수도 있고 더 길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2단계 이제 보시면 이제 정비 사업이 나왔는데요. 그 4번서부터 조합 설립 인가서부터 해서 9번 입주 때까지 재건축 제한 기간입니다. 파리 대책에 나온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파리 대책 재개발에 대한 제한 부분이 이제 그건 7번 관리처분서부터 9번 때까지. 그러니까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파리 대책이 재건축을 더 제한한다고 하는 부분은 저런 기간에 따르는 것들이고요. 그러면 4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4가지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요. 대부분 지자체 공사 등에서 실행을 하면서 80년대, 90년대에 많이 했었는데 2012년부터 비슷한 사업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해갖고 도로 정도를 지자체나 공사 등에서 이제 닦아주고요. 개별적으로 증축, 리모델링 하는 사업인데 새로운 형태의 도심의 새마을 운동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볼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할 부분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재개발 사업인데, 재개발하고 재건축이랑 어떤 게 더 쉽다 어렵다를 얘기하면 재개발이 어렵다고들 하세요. 왜냐하면 예외 규정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재개발을 알면 더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재개발은 토지만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입주 자격이 되고요. 건물만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입주 자격들이 있고요. 낡은 판잣집을 갖고 있어도
입주 자격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뭐 지방이랑 서울이랑 좀 연도수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다세대가 있는데 원래 지은 다세대였냐 아니면 다가구가 분리한 다세대였냐에 따라서 입주 자격이 다르거나 청산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당가의 함정이라고 해갖고 재건축하고는 달리 투자 대비 수익이 나오지 않고요. 작은 지분을 매입할 때 좀 유리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액보다는 오히려 제가 이 동네에서 몇 등이다. 1000세대를 짓는데 내가 몇 등이다 하는 순위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가 있는데요. 지금 도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 강남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재건축 방식입니다. 노후화된 30년 이상 된 아파트의 진행 방식인데요. 재개발하고 다르게 토지 및 건축물을 다 갖고 있어야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가치 투자를 했을 때 2000년대 초반에 지금 개포주공이 17평이 15억 전후가 하는데요. 그때는 2억 정도 했어요. 전세가 뭐 1억 미만이었고요. 그럼 그때 가치 투자를 했었으면 지금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이 시장의 대세니까 14억을 투자하면 과연 얼마를 벌까 하는 명제들이 이제 생긴 것 같고요. 한 가지 방식을 더 얘기하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제일 사업성이 좋다고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심의 기능 회복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중공업지, 준주거업지, 상업지역에 따라서 용적률이 수직 상승되는데요. 용적률이 무엇이냐고 하면 지금 앞에서 열거한 세 가지 사업은 주거지역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들은 준주거지나 상업지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용적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용적률이 좋다고 하는 건 처음에 언급드린 내용대로 머니투데이 마을이 10,000평인데요.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200%라고 하면 10,000평의 토지에 20,000평의 건물을 짓는 사업인데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4배에서 8배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조합원은 같다고 치면 일반 분양분들의 수익이 커지기 때문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투자자들은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실제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산 4구역처럼 상가 부분이 많다 보니까 상가 부분의 동의율이 잘 안 나와서 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럼 이 4가지 부분이 다인데요. 그럼 여기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수익이 바뀌나 한번 보시면 조합원이 왜 되려고 하나, 조합원 혜택 및 장점이 있는데요. 그럼 조합원이 왜 되려고 하냐면 우선 조합원 로얄층을 우선 추첨해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분양가 대비 조금 저렴합니다. 그 다음에 낡은 다세대 낡은 점포를 샀는데 신축 아파트 및 상가를 받을 수 있어서 좋고요. 선분양에 따라서 시세 차익이라고 하는 부분은 관리처분 시에 허문 다음에 아파트를 지을 때 3년에서 4년, 층수가 높은 건 5년 정도 지나가는데요. 그 부분의 인플레이션 부분, 물가 상승 부분이 3%에서 5%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에서 한 15% 정도의 상승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하고 세대수 증가에 따르는 프리미엄, 그 다음에 소액 투자의 장점, 사업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정비 사업은 정비법에 따른 부분인데요. 어떤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으면 사업이 안 가겠죠. 왜냐하면 동의율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동의율은 75%까지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추진위 상태에서는 50%지만 결국에는 75%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조합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고요. 그러면 머니투데이 마을이 이제 100세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200%면 2만 평의 건물을 짓겠죠. 10,000평의 마을, 토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했을 때 어떤 효과들이 나는데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로만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자기 집을 고치는 비용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제를 말씀드렸던 2억짜리 빌라가 5천만 원의 수리비를 들여서 3억의 새 빌라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면 8억 정도의 아파트 정도가 된다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다 하고 싶지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적률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인데요. 용적률을 최대 800% 받는 지역들이 있어요. 상업지역이죠. 그러면 낡은 빌라 2억짜리와 3억짜리 아파트를 같이 샀는데 받는 아파트의 질과 층수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이기 때문에 한 16억 정도까지 간다고 이렇게 책정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론이 이제 어떻게 나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결정 부분인데요. 투자 시 조건. 왜냐하면 이것도 돈을 벌려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선 잘 체크하실 부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민이 동의율이 75%를 받을 수 있냐. 근데 이게 사업이 천천히 가도 돈을 버는 부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남 뉴타운처럼 위치가 좋으면 이게 원래 슬럼화돼야 되는데 가격은 계속 상승합니다. 두 번째, 도시환경 정비사업처럼 높은 용적률을 가졌느냐. 아니면 조합원 수가 적어서 일반 분양분이 많이 확보되는 지역이냐. 아니면 종전가 대비 개발 후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의 편차가 커야 됩니다. 받게 되는 물건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제가 살 수 있는 가격이 쌓여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낡은 빌라를 머니투데이 마을에 2억짜리 빌라를 샀잖아요. 그렇지만 받는 아파트를 8억으로 고정시켜 놨지만 이 받는 아파트가 10억짜리가 될 수도 있고 5억짜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차이가 많은 지역을 선택해야 되는 게 우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하고 세대수가 많은 지역이냐, 나홀로 아파트보다는 세대수가 많은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개발 후 차익이 큰 그런 물건들을 고르는 게 사업성에 큰 영향을 주고요. 사업 속도가 빠른 게 왜 중요하냐고 생각하냐면 사업 속도가 빠르면 기간 대비 수익률이 좋죠. 왜냐하면 10년을 개발해서 아까 그 금액만큼의 차익을 받는데 만약에 5년 만에 똑같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간 대비 수익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한남 뉴타운 정도를 보면 위치가 갖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이 말은 조금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시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안전진단하고 무상지분율인데요. 안전진단은 말 그대로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 정도를 이제 평가하는 것들이고요. 그러면 이걸 부시고 다시 재건축을 하냐는 정도만 알면 알 건 없고요. 무상지분율도 사람들마다 하는 얘기들이 다 다른데 정확한 얘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시에 대지 지분에 대해서 시공사가 일부 평수를 무상으로 주는데 일부 평수를 땅으로 주는 게 아니고 건물로 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20평의 대지 지분을 가진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치면 거기에 대해서 무상 지분율이 150%다 그러면 30평 정도를 주는 거고요. 33평 아파트를 받는다고 하면 3평은 제가 사야 되겠고 25평은 저도 환급을 받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좋냐 안 좋냐를 따질 때는 무상 지분율로 따지는 겁니다. 재건축 시에 따지는 거고요. 개발 이익 면적이 나오는 부분에 총 대지 면적을 나눈 백분율 정도로 표시할 수가 있고요. 감정평가는 정비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집인 것 같은데도 사실은 개별성이 다 있거든요. 평수도 다를 거고 위치도 부동산은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 평수와 건물 노후 연수 이런 것들이 다 종합한 금액이 감정평가 금액인데요. 공시지가의 합이 높으면 좋고요. 건물 연식은 새 거일수록 당연히 좋은 건데 대로변에 가까울수록도 좋아요. 아니면 똑같은 물건인데 어떤 건 도로가 좁고 어떤 건 도로가 넓다 그런 것들도 이제 선택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피체감법의 감정평가 금액을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로변이 100원이라고 치면 두 번째는 90원이고요. 세 번째는 80원이기 때문에 대로변 기준에 많이 붙어 있을수록 좀 유리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외 요인들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원, 한강변, 자동차 전용도로, 지하철, 업무지구 이런 다양한 수요의 유인 요소가 결합할 때는 폭발력이 많이 큰데요. 지금 제가 얘기 드렸던 마을들은 가상의 마을이라고 머니투데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2000년부터 2010년에 있었던 용산에 있는 실제 사항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용산 같은 경우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좋았던 거지 재개발 재건축이 좋았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용산역 부근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었었는데요.
2000년 전후에 갖고 평당 500만 원 했는데 지금은 많이 지어졌죠. 그래서 그것들을 권리가액을 조합원들이 평당 받을 때 2억 정도 받았어요. 그러면 대충 수지로 봐도 40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국제 업무 단지가 됐으면 좋을 뻔했는데 아직 그거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요. 조합원의 혜택을 이제 마지막으로 숫자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머니투데이 마을은요, 가상의 마을이지만 8억짜리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로얄층과 비로얄층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선호하는 층이 다르니까요. 저층보다는 고층이나 중층을 원하는데, 그러면 층을 제가 원하기 때문에 그 층을 고를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걸 돈으로 표현하자면 10% 정도 유리하고요. 그럼 8천만 원의 피가 발생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은 처음부터 참여했기 때문에 이득을 많이 가져가야 되죠. 그러면 10%에서 15% 정도 더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낡은 점포, 뭐 이런 것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는 거고 다 반영이 돼 있으니까. 선분양 기간의 시세 차익인데요. 3년에 5% 정도의 인플레이션 아니면 이자율을 곱해봤습니다. 그러면 15% 정도 되고요. 8억의 기준가에 더하면 1억 2천 정도의 피가 발생합니다. 뭐 규모의 이익이 있는 건 알겠고요. 그 다음에 소액 투자의 장점이 있죠. 사업 전에는 전세금이라든가 사업 시에는 이주비의 지렛대 등 몇 가지 등이 있는데요. 그러면 총 8억짜리 아파트에서 3억 정도의 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합원의 혜택 및 장점이 있고요. 사업 이득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투자하냐 안 하냐를 보고 결정하셔야 되는데 제가 한 6가지 정도 뽑아놨거든요. 이것들이 많이 겹칠수록 상승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동의를 빨리 하면 빨리 사업이 성패가 결정될 것이고요. 높은 용적률이 나오면 일반 분양 하시는 분들이 돈을 가져와서 건축비를 하고 남으면 조합원들한테 오히려 돈이 더 갈 거예요. 땅값보다도. 그죠? 조합원 수가 적어서 일반 분양분이 많이 확보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동네 사람들이 다 2억짜리 빌라가 있었는데 8억짜리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굉장히 크죠. 6억이면. 추가 분담금은 뉴타운 기준으로 봤을 때 25평은 2억 전후고요. 30평대는 거의 3억 전후가 나왔는데요. 역세권 개발, 그 다음에 세대수 많은 단지, 이런 것들 중에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많은 공통 분모가 될 때 가격이 좋아진다고 할 수 있고요. 앞으로 이제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점진적 개발 형태인데 세대수는 늘어나나 가구수가 줄어드는 유타운의 맹점이 있었어요. 개발해서 원주민의 정착률이 20%에서 3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다 수도권이나 외곽으로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저이용 지역 개발 중심 지역, 낙후 지역 등이 있는데 그런 건 어떤 거냐면 유타운 해제 지역이라든가 재래시장, 그러니까 장안평, 뭐 세운시장 같은데 허물고 부시는 게 아니고 정비를 해서 앞으로 도시를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앞으로의 정비 방향입니다.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이제 실전을 한번 저희가 돌입을 해봐야죠. 실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곳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전략을 챙겨드리도록 할 거고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2077-6370번) 열어놓고 있고요. 전화 연결 한번 시도해볼까요?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네네.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제가 서판교 9단지 한림 프레보 아파트하고 예. 영등포동 7가 아크로스퀘어 35평을 제가 보유하고 있어요. 네네. 네, 근데 지금 이제 파리 대책 이후에 중과세에 해당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그렇겠죠. 예. 네. 한 채는 좀 매도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예. 두 곳 중에 뭐 실제로 거주하고 계신 곳도 있나요? 둘 중에? 아니요, 지금 아. 거주는 하지 않고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서판교 9단지 한림, 영등포도 네. 아크로스퀘어 한번 들여다볼게요. 예. 어느 걸 먼저 네.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전화 좀 받아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아크로타운은 조합원이셨나요? 아니면 일반 분양이셨나요? 일반 분양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두 개 다 입지는 굉장히 좋거든요. 네. 우선 직주 근접 시장에 껴 있어갖고
지금 선호하는 아파트 형태입니다. 아, 네. 근데 조금 내용이 다르죠. 왜냐하면 직주 근접 시장이긴 한데 네. 서판교는 이제 쾌적성하고 이제 신흥 부자촌 지역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럼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네. 이 부분인데 이제 아무래도 교통이나 이런 건 도시 측면이 좋고요. 네. 그다음에 주거 쾌적성 면을 보신다 그러면 이제 판교 쪽이 굉장히 좋은데 네. 그럼 내용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아크로타워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하시는데 동네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1200세대나 되니까 그죠? 예, 예. 근데 아크로타워는 좀 고질적인 병폐가 있어요. 뭐냐면 고질적인 병폐라기보다는 그거는 좀 심한 말 같고요. 좀 사람들이 내용을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상가를 분양했어요. 근데 상가가 너무 많아요. 1200세대 정도 되면 공식이 있어요. 그 단지 내 상가가 세대당 0.6평 정도로 곱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한 800 몇 평을 해줘야 되는데 상가를 거의 뭐 한 6,000평 정도 분양하다 보니까 네. 실제로 상가가 아직도 봄에 분양했는데 아직도 상가가 분양이 안 됐는데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어요. 나중에 환급이나 정산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아직 정산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가격은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뭐 말할 것도 없이 여의도를 이제 여의도의 배후 수요지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럼 이제 한림 아파트 보면 여기에는 서울 사람들이 잘 안 가니까 잘 모르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판교 테크노밸리가 이제 생기잖아요. 2020년 정도 이렇게 이 정도에 이제 생기는데요. 이거 빨간 표시된 부분이요.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그 대기업들이 가는 게 아니고요. IT라든가 4차 산업 위주로 가기 때문에 네. 앞으로 직장이 많이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 표시가 되는 부분이 이제 분당수 고속도로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공원화될 예정이고 판교 자체에서 이제 트램을 해갖고 계속 회전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이미지 자체도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상승할 때 어떤 걸 보냐면 여기 서판교 IC에 보면 여기 남서울 CC 있는 부근 있죠? 네. 그 뉴스 보시면 맨날 재벌들이 이사 가는 데가 이쪽입니다. 아, 네. 근데 대부분이 어떤 도시 형태를 가질 때 서울하고 가까운 쪽으로 붙거든요. 근데 이건 안쪽으로 갈수록 서판교 쪽은 비싸요. 네. 한림 아파트가 좀 전 싸다고 보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안쪽으로 들어가면 더 비싸요. 살기는 제가 볼 땐 좀 더 불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체가 한림 아파트랑 만약에 영등포 아파트랑 비교한다고 하면요. 네. 두 개 중에 하나는 꼭 파셔야겠죠. 내용은 굉장히 좋은 데들이거든요. 지역적으로. 네. 그러면 우선 전세가 비율 정도로 보면 그 입주하는 데들이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입주하면서 대단지로 이제 구성이 돼갖고 세입자 구하기가 마땅치 않을 수도 있지만, 예? 네. 한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판교 자체인데도 그 신도시 중에서도 아마 전세 비율이 높은 쪽에 속해요, 이쪽이. 예. 그래서 제가 어떤 가치를 따지자고 하면 부촌의 이미지도 있고요. 네. 그래서 서판교가 낫지 않나 싶습니다. 저한테 선택을 하시라고 하면요. 아, 네. 그러면 서판교가 나으니까 아크로타워 스퀘어를 정리를 하는 게 낫겠다. 이 예, 말씀 맞습니다. 맞아요? 예. 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까요, 시청자님? 아, 예. 예. 한번 충분히 한번 알겠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세화경제연구소 김정태 이사와 함께 말씀 나눴고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이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전해드릴게요. 최고의 입지를 찾아내는 고수,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부동산계의 스마트맨,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이철웅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알짜배기 물건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박일권 대표, 이철웅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궁금하신 사연들 여러분들 2077-6391번 열어놓을게요. 지금부터는 2번으로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391번입니다. 자, 각각의 물건에 대한 투자 포인트 먼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일권 대표님 오늘 어느 곳입니까? 네, 오늘은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도심권, 서울을 대표하는 바로 중구인데요. 중구라고 하시면 거의 대부분의 면적, 90% 이상이 상업지로 구성이 돼 있고요. 많은 상업시설에 비해서 주거시설은 거의 없고 앞으로도 높은 집가라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주거시설의 희소가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도심권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 다들 아시죠? 그만큼 도심권의 최고가 아파트가 형성돼 있는 지역이고요. 각종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든지 역세권 개발, 상업 업무실 대규모 개발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수급 면에서도 유리할 뿐만 아니고 월세 수익형 부동산으로도 투자 시 가장 좋은 중구에 있는 다세주택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이철웅 소장께서 오늘 두 건 준비하셨습니다. 소장님, 어디예요? 자, 보통 부동산 투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강남권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강남권은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가기가 쉽지 않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소액을 가지고도 강남까지 진입이 수월한 지역입니다. 먼저 논현동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든지 많습니다.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무슨 업무 지역도 많고요. 그다음에 상업시설도 많고 하다못해 지하철 숫자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 바로 이제 강남 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대규모의 대형 평수의 주상복합이라든지 아파트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기도 합니다만은 반대로 어떤 그 희소 가치가 있는 소형 주택이 또 인기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고액의 어떤 수입을 가지신 셀러리맨 내지는 자영업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익형 사업에도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기도 해요. 불황에 강한 지역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강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강북인데 제가 또 하나의 강남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서울 지도를 놓고 정확하게 가운데가 어디냐면 바로 이제 용산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2030 서울 플랜의 중심지 삼각 트라이앵글 중에서도 그 중심이 바로 이제 용산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용산구 중에서 이제 용문동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용산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대형 개발 호재들이 속속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군 지역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하나씩 열어봐야 할 텐데요. 첫 번째 저희가 살펴볼 물건은 강남구에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겠습니다. 9호선 언주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군요. 2018년 2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3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3억 4천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9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5천만 원 내다봅니다. 이철웅 소장과 함께 논현동으로 가시죠. 입지적인 특징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 뭘 볼까요, 소장님? 강남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 때 많이 좀 몰리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집가가 조금 비싼 지역이기도 합니다만은 역시나 이제 교통 여건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물건지에서 가장 가까운 역은 황금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9호선 언주역. 언주역보다는 차병원 사거리가 많이 알려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언주역에서 도보 한 5분 정도인데 바로 언주역 차병원 사거리 쪽에서 학동역 방향으로 조금만 올라가시면은 좌측편에 위치를 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곳 같은 경우는 신사를 지나는 3호선 지나가죠. 그다음에 학동과 강남구청을 지나는 또 7호선이 지나가고요. 보물건지 바로 아래에는 신논현과 또 언주를 지나서 삼성으로 가는 또 9호선이 지나가고요. 더 아래쪽은 순환선인 또 2호선이 지나가죠. 반면에 양 사이드에는 자, 신분당선과 분당선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6개의 지하철 노선이 보물건지를 감싸고 있는 그런 지형을 갖춘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차병원 사거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의료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주변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병원들이 몰려 있는 것, 특히나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전국의 40% 정도가 강남구에 몰려 있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 병원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의료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된 지역이기도 하고요. 논현동 그러면 아시다시피 24시간 상권이 꺼지지 않는 바로 이제 영동시장의 먹자골목을 위시해서 굉장히 많은 상권이 발달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서울에 무슨 길 요즘에 많지 않습니까? 최초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신사동 가로수길이라든지 바로 보물건지 위쪽에 있는 논현동 또 가구의 거리 등도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강남 대로변과 봉은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입지 여건은 말 그대로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을 갖춘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강남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하루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이제 강남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곳에는 지하철로 2코스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핵심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변에는 또 재건축의 이주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들도 한번 점검해봐야죠. 미래 가치를 얼마나 많이 높여줄 수 있는 거리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자, 보통 이제 강남발 개발 호재 그러면은 없던지 있으면은 굉장히 대형 개발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치상 제가 가장 가까운 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신분당선 연장 착공이 작년에 들어갔죠. 보물건지가 바로 이제 신논현역 또 원주역 위쪽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지금 강남역에 끊겨져 있죠. 강남역에서 신논현, 그다음에 신논현에서 또 논현, 그다음에 신사까지 이어지는 이 구간이 작년에 착공이 들어갔고 현재 도로의 한쪽을 막고 계속해서 공사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본 이 신분당선의 연장 사업이 지금 현재 신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산까지 들어가고요. 차후에는 용산에서 이제 더 북쪽으로도 진출을 할 예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용산까지 신분당선이 연장이 됐을 경우에는 보물건지 바로 옆에가 다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가 되는 반면에 또 용산에서 강남의 접근성이 지금은 30분, 40분이 걸리지만 앞으로는 20분 이내로 단축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개발 호재를 말씀드리시는 게 바로 보물건지 또 아래쪽입니다. 자, 강남 가면 이제 삼성타운이라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옆에 롯데칠성부지가 있고 롯데칠성부지 바로 아래쪽에 코롱부지가 있습니다. 이 두 회사의 면적을 합친다 그러면은 바로 옆에 현재 생성이 돼 있는 삼성타운이 약 한 3.5배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토지 이용 상황은 지금 준주거입니다만은 옆에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사과 더불어서 이곳을 이제 종상향 흔히 말하는 상업적으로 종상향을 서초구하고 서울시청에서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곳이 개발이 됐을 경우에는 제1롯데월드가 초고층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정도 건물 높이는 아니지만 이곳에 상업, 업무, 복합, 판매 시설들이 또 새로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많은 직장 수요가 창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개발 호재 하나가 바로 이제 GBC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지하에 들어오는 바로 영동들의 통합 개발 소식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오죽하면 서초구에서 천지가 개벽할 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바로 지하에 하나의 지하 도시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GTX 광역 급행철도부터 버스 그다음에 뭐 광역 급행철도부터 경전철까지 전부 다 지하로 다 밀집이 되게 됩니다. 그런다 그러면은 모든 지하철의 교통의 어떤 중심이 바로 영동대로의 지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방에서 접근성이 뛰어난 만큼 그만큼의 또 집가 상승도 같이 노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준공까지 아직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건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철거가 끝나고 이제 토목공사가 바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현장을 한번 가서 보시면은 답이 좀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장을 가서 보시면 코너밴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앞쪽은 평지로 자리 잡고 있고 위쪽은 이제 약간 오르막길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 동 29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나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형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두 개 층이 나옵니다. 따라서 두 개 층의 주차장과 더불어서 1층부터 5층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총 건물 높이를 본다 그러면 약간 7층 높이의 건물이 올라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됐을 경우에는 2월 말 내지는 3월 정도에 완공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룸이기 때문에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의 풀 옵션 여기에 뭐 현관 CCTV라든지 뭐 디지털 도어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엘리베이터, 필로티, 주차장 모든 옵션이 다 갖춰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곳은 코너변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남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일조권도 좋은 반면에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 층에 주차장이 있는 게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입주가 끝난 이후에는 항상 전문관리업체 관리 서비스까지 같이 받아볼 수 있는 장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어야 될 텐데요. 매수 가격, 매매 가격 한번 찾아볼까요? 얼마입니까? 자, 일단 강남발 신축 다세대 주택의 옵션이 풀로 갖춰진 주택이 이미 3억 5천대 훌쩍 넘어갔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3억 한 7, 8천대의 가격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보물건 현재 토지 구입을 좀 저렴하게 했기 때문에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3억 4천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현 시세 기준에 했을 때 2억 9천, 그다음에 내년
봄에 준공이 완료가 돼서 실제 세를 맞췄을 경우에는 한 3억 정도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시세를 기준한다 그러면 2억 9천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한 5천 정도 들어가겠죠. 반면에 이곳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고소득의 셀러리맨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익형도 굉장히 적합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보증금 3천에 120 정도 예상을 하시고요. 선순위 대출을 2억 한 2천 정도 받으신다 그러면은 9천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수익과 차익,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 이 매수하러 나서실 때 좀 생각해 볼 만한 거리가 있을까요? 유의점 한 가지만 챙겨주신다면요. 자, 이런 소액 투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사이즈가 적은 주택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가까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공실이 공실이 안 생기게끔 전월세가 잘 나가야 되겠죠.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바로 현장을 한번 꼭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고 주변에 어떤 수요가 얼마 정도 있는지를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논현동 다녀왔습니다.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도 전화 주세요. 02-2077-6391번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기로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물건에 대한 정보 안내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물건 소개해 드립니다. 중구 광희동으로 가시죠. 서울시 중구 광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 4, 5호선 동대문 역사문화공연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입니다. 2018년 3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10층 건물 가운데 3층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9,800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8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박일곤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광희동입니다. 일단은 뭐 초역세권이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하철 3개 노선을 경유하고 있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또 뭐 1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로변 나오자마자 바로 이면도에 가시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가까운 매물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미지 컷에서 나가는 것처럼 주변에 3개에서 5개의 전철 역세권을 1, 2분에서 5, 6분 안에 다 이용할 수 있는 정말 교통 면에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뛰어난 중구를 대표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광희동 하면 잘 모르시겠지만 그냥 동대문 패션타운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특히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주변에 앞쪽으로는 패션타운, 뒤쪽으로는 도매상가, 그리고 또 앞쪽으로는 호텔이나 상업 업무, 의료 복합시설로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요. 하단부 쪽으로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아주 개발을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도심권을 대표하는 도심 재생산업을 대표하는 지역으로서의 그런 가치가 높아지는 지역이고요. 많은 투자자들뿐만 아니고 환경 자체가 과거에 약간 좀 낙후되었던 지역도 물론 상업 패션타운으로서의 그런 가치는 가지고 있지만 새롭게 패션타운 플러스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향후 미래 가치는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구 광희동입니다. 여기에서도 개발되고 있는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뭔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트리플, 쿼드러플 역세권, 무려 3개에서 5개의 전철 역세권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 중구를 대표하는 각종 개발 사업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고요. 일부는 상업 업무 시설들, 일부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개발 사업이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도심권으로서 입지 규제 최소지 1순위 지역으로서 향후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투자자분들이 소액 투자를 함으로 해서 이런 고밀도 개발에 따른 수혜를 얻어갈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작은 금액을 투자하시고 큰 개발의 수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시세 차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주변 지역의 그런 도소매, 그런 패션타운, 그리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완공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전시설의 유동인구를 꾸준히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호재가 있고요. 동대문 상권의 확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역 2호선을 타고 가시면 바로 을지로 명동, 뭐 5분,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요. 이런 명동 상권, 을지로 상권이 이쪽 지역 동대문 역사공원까지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타운, 의료,
그리고 상업 업무, 주거시설, 복합시설로까지의 개발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개발 가치에 따른 수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고요. 특히 상업 지역이 거의 대부분의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주거시설 공급도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고 앞으로 높은 지가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주거시설의 규제로 인해서 희소 가치가 앞으로 각광받을 희소 가치가 이제 더욱더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개발 가치에 따른 시세 차익 충분히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중고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는 모양이요. 내년 봄으로 예정돼 있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한참 열심히 공사 중에 하고 있고요. 내년 봄, 따뜻한 봄, 3월 정도면 입주나 잔금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은 한동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10층 중 3층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투룸형 구조입니다. 이미지에서 나가는 것처럼 안방, 작은방, 거실 구조에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내부 마감 다 완료될 예정이고요. 브랜드로 다 풀옵션이 제공되기 때문에 향후 실주거로도 좋지만 향후 임대 수익형 부동산으로도 굉장히 좋은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상층부 10층 중 7, 8층, 9층에도 오피스텔, 고층에는 오피스텔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을 투자하실 분들은 3, 4층의 본 매물을 선택하시고요. 나는 층향을 좀 높은 층을 하고 싶다는 분들은 오피스텔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의 폭까지도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어느 정도 선이면 매수가 가능할까요? 네, 최근에 도심권의 가격대, 지가가 워낙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많은 시행사, 시공사들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매매 가격 3억이 채 안 되는 가격대입니다. 매매가 2억 9,800만 원이고요. 예상 전세가는 약 2억 6천에서 7천 정도. 그러면 2,800만 원에서 3,800만 원대, 2, 3천만 원대의 소액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매매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남권의 거의 3분의 2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월세,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할 때는 보증금 2천에 월세는 100에서 110만 원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세 수익으로 따졌을 때는 거의 강남권의 가격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매물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도심권을 대표하는 중구 또 초역세권의 트리플, 쿼드러플 역세권의 신축 주택으로서의 미래가치, 투룸형 주택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 또 자제분들의 그런 실거주, 향후에 시세 차익을 얻으시면서 매도할 수 있는 환금성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세 가지 그런 다양한 장점들까지 갖추고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까지 챙겨가겠습니다. 매수 시 유의할 점 한 가지 챙겨주신다면요. 네, 일단 투자를 하실 때는 시세 차익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즉 공실 걱정이 없으셔야겠죠. 본 매물 중구, 트리플, 쿼드러플 역세권의 중심축 초역세권 1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또 투룸입니다. 그만큼 공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향후에 매도하실 때 제값받고 팔 수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방문해 보시면 저희와 같이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역 이 매물 정말 공실 걱정하실 필요 없고 향후에 임대 수익도 얻으시면서 시세 차익도 충분히 얻으시겠다라고 느끼시면서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희동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정보 정리하겠습니다. 한 곳 더 둘러볼까요? 이번에는 용산구로 가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용산구 용문동 다세대 주택 살펴봅니다. 6호선 경의 중앙선 효창공원 앞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예요. 2017년 7월에 준공 완료가 됐군요. 5층 건물이고요. 그중 4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1억 7천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4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철호 소장님과 다시 함께 할게요. 용산구 용문동입니다. 이 지역만의 특징 꼽아주세요. 자, 뭐니 해도 용산 그러면 요즘에 이제 미군이 빠져나가면서도 주목을 받고 있지만 미군이 빠져나가는 것 이상으로 대기업 또 이제 신사옥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입주, 그다음에 이주 물량들이 굉장히 인원들이 좀 늘어나는 그런 지역으로 많이 알려진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서울의 지도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심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제 용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중에 한 복판을 지금 현재는 주한미군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역으로 따진다 그러면 6호선 경의중앙선, 그 다음에 또 효창공원 압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6호선 효창공원 압력에서 도보로 한 5분에서 6분 거리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 바로 위로 올라가시면은 또 이제 공동거리가 있죠. 공동역 같은 경우는 쿼드루플 역세권입니다. 이구 같은 경우 쿼드루플 역세권, 바로 아래쪽에는 또 삼각지역, 그 다음에 더 아래로 내려온다고 그러면은 용산과 신용산역이 있기 때문에 보물건지 좌우에 트리플, 쿼드루플의 역세권이 양쪽에 딱 버티고 있는 그야말로 교통의 사통팔달을 갖춘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보물건지 효창공원 압력에서 뒤쪽으로 보시면 효창 4호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창 공사가 또 진행 중이고요. 보물건지는 용문 재래시장을 지나서 한강변 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오면 그런 지역에 위치를 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량을 이용한 접근도 굉장히 낮습니다. 강변북로라든지 내부순환 들어가고 자동차로 연결이 되고요. 또 서강대교, 또 마포대교만 지난다 그러면은 여의도의 접근성, 그다음에 88 올림픽대로를 통한 강남의 접근성도 굉장히 좀 뛰어난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파리 대책 이후에 서울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지역들이 다 강북에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바로 이제 용산의 제 첫 번째 가격을 기록한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용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주한미군의 이주와 더불어서 본격적인 한강 개발 시에 각광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개발 호재들이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 정리해요, 소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가 큰 타이틀만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용산민족공원 같은 경우는 미군이 지금 현재 한창 평택을 이전을 하고 있죠. 미군 이주가 끝난 다음에는 이곳을 10년 동안, 그러니까 2027년까지 면적 자체가 243만 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할 수 있는 70만 평이 좀 넘어갑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면적의 녹지공원이 조성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캠프킴 기지라든지 유엔사 수성부 기지도 고밀도 복합 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서울 한복판에 대형 녹지공간 바로 옆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민족공원의 어떤 효과가 야금야금 펼쳐지는 곳이 바로 그 용문동 일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용산역 한번 나가보셨나요? 굉장히 많은 초고층 건물이 들어오면서 용산 역세권의 복합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푸르지오라든지 이런 전부 다 입주가 또 시작이 됐고요. 또 아쿠르 엠버서드 호텔이라든지 용산 또 4구역, 5구역 같은 경우도 순차적으로 개발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대기업 사업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의 수요까지 또 이렇게 밀집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유동 인구가 몰려들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밑에 한강이 자리 잡고 있다고 그랬죠. 7개 권역으로 나눠서 개발이 되게 되는데, 가장 중심부 2권역, 3권역, 4권역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이 바로 이제 용산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한강 개발 시에 바로 수혜를 바로 입을 수 있는 장점. 마지막 하나는 바로 아까 첫 번째 제가 개발호재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신분당선이 이곳 용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신분당선이 굉장히 강남역과 연결이 됐을 경우는 정말 지하철 한 번 타고 20분 안에 강남까지 또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교통의 개선 효과가 기대가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건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이미 준공 완료돼서요. 직접 가보실 수 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좀 챙겨볼까요? 자, 준공이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현장을 나와서 보시면은 블랙 앤 화이트로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로 정말 우리 젊은 분들이 좋아할 정도로 굉장히 인테리어를 잘 해놨는데, 실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전세 가격이 1,000만 원 정도 더 업해서 맞춰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한 인테리어를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룸이고 풀옵션에 마지막 하나 남은 매물이다 이렇게 꼭 전달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물건 역시 4m 도로변에 코너변에 위치를 해 있고요. 또 여기서 한 도보로선 5분 정도, 6분 정도 걸어 있는 거리고, 바로 이곳 같은 경우는 신축의 풀옵션을 갖춘 원룸들이 이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 희소 가치도 굉장히 좀 높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은요? 자, 가격이 가장 중요하겠죠. 보통 강남 같은 경우는 불량 원룸 같은 경우 2억대 중반을 넘어가죠. 보물건 같은 경우는 오픈형 원룸에 풀옵션이 다 갖춰지고 지지난 달에 이미 준공이 완료된 따끈따끈한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매가 1억 7천이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1억 4천. 저는 이제 전세보다는 수익형 월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증금 2천에 월세 한 65에서 70 정도 예상을 한번 해보시고요. 요즘에 대출 규제가 좀 까다로워졌습니다만은 풀로 받았을 경우는 한 9천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9천과 보증금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약 한 9천만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월세 수익과 또 시세 차이까지, 적지만 시세 차이까지 같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신축 원룸이 되겠습니다. 이 주택에 좀 관심을 가질 때 어떤 점을 좀 유의해 볼까요? 자, 용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공실의 위험 이런 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직장 수요가 들어서면서, 직장인들이 들어서면서 수요가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요즘에 또 1인 가구도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투룸도 물론 좋지만 이런 이렇게 1인 가구들을 위한 신축 원룸이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용산역에서 얼마 가까운지, 주변에 정말 직장 수요가 많은지 꼭 한번 방문 후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용산구 용문동 이렇게 다녀왔어요. 두 분을 직접 만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1대1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박일곤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마곡지구 소액투자 공략법으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2077-6391번으로 문의해 주세요. 이철훈 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릴게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부동산 투자 전략 챙겨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2077-6355번 열어두겠습니다. 오늘 살펴드렸던 물건이요. 여기에 대한 정보는 방송 이후에도 전화주세요. 2077-6391번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이철웅 소장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